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관계는 저는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건 뭐 이게 수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그 롤플레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는 제가 가르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건 간에 그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가르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교육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르치다 배우다, 그리고 교육 퉁쳐서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활동은 이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에 경계를 다루는 방법이 저한테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배우다, 일반적 학습이라고 부르죠. 배우다는 나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있겠죠 뭐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 나의 경계를 내가 다루면 그거는 배우다고요. 가르치다, 보통 교수라고 부르죠. 가르치다는 남의 경계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의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괴이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전공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이 프레임으로 보면 교육학은 이 경계 그 자체를 탐구하거나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 경계. 그리고 이 경계를 다루는 방법을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학문이 교육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범계열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수업 듣습니다. 교직 수업 듣는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전공 수업을 들으시건 교양 수업을 들으시건 어떤 교수님을 뵙건 간에 교육학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분을 만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교육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 지도 한 십수년 돼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정의하시는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해 드리는 그 정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저를 한 학기 동안 보셔야 되잖아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만든 영상을 보는 거지만 제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사이의 경계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넘겨짚는 겁니다. 넘겨지는 방법 중에서 제 경계를 보여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그 현실적으로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의 영상에서 이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 형태의 그 영상을 녹화해놨습니다. 뭐냐면 제 경계를 보여드릴게요. 제 경계는 아주 많겠죠. 아주 많은데 이 수업과 관련돼서 찾아놓은 저의 경계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의 빅데이터,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의 질문, 제 전공 혹은 제 생활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발생시키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에서 발견한 저의 경계. 저의 경계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낸 것 같고 그런데 알고 있지 않은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어떻게 정확하냐면 알고 있지 않은 것이 뭔지 제가 알고 있지 않은 것이 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요. 이 경계 바깥쪽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알아내겠다는 의지거나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거나 이쪽 편에서 알고 있는 것 편에서 가장 외곽 경계를 계속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건 제가 찾아놓은 이 수업과 관련된 외곽 경계 끄트머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곽 경계 끄트머리를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그 외곽 경계에서 찾아놓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는 시도를 할 텐데 10수개이거나 20몇 개이거나 30몇 개일 수도 있는 그 질문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저는 그 질문이 위치해 있는 이 경계를 경계는 아주 많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 질문 마음에 든다. 저 질문 의미가 있어 보여. 내 심장을 뛰게 하네. 저 질문.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질문이 위치해 있는 그 경계를 저희 경계죠.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놓은 경계와 여러분의 경계가 겹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수많은 전공, 정말 다종다양한 전공의 그 수강생들이 들어오고 학년도 다 다르고 목표도 다 다르고 뭐 거의 뭐 120명이 수강 신청하면 12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드러내 보이는 경계를 드러내는 저의 경계, 제가 이 수업과 관련돼서 찾아놓은 경계, 그 경계를 드러내는 방법은 그 경계에서 발견한 질문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질문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공유를 하시면 수용하시면 저는 그 질문을 공유한 그 학생과 제가 경계가 겹치는 겁니다.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해보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 내용 뒷번 그 뒤에 몇 번도 나올까요? 지금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방법으로 저에게는 질문입니다. 저의 경계를 제가 다룰 때도 질문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경계를 다룰 때도 질문이고 경계 그 자체를 탐구하는 방법도 어디에 어떤 경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경계와 저의 경계가 어디쯤에 교차하는지 이런 식의 경계를 다루는 방법도 역시 질문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제 질문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례입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교실에서 만났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는 조건 하나 그 교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실은 공부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면 공부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 교실은 공부하기에 적절한 공간인가? 오랫동안 풀고 있는 문제고 아주 오랫동안 더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 질문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교실에서 빅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저의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 혹 어떤 의미에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면 이 교실이 공부하기 적절한 공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업 후반 어느 지점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실이라는 세계, 저한테는 교실이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세계가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각각이 관심 있는 세계가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저희가 관심 있는 세계 교실입니다. 교실이라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교실이라는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교실이라는 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 이게 저의 예, 목표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으로 찾아보고 싶은 어떤 새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예,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실의 과학적 조건은 뭔가?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것은 가로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이 질문에 관심이 가신 분이 계신다면 이 과학적 조건에서 가로를 치고 무슨 조건? 여러분들의 전공의 뭐 공학적 조건, 뭐 미학적 조건, 아니면 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문학적 조건, 뭐 사회과학적 조건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소개하는 사례로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질문인데 그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올바른 실험실에 뭐 무슨 조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가르치면 배울까요? 이 질문은 저한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너무 또 당연하게 가르치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가르치면 배울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이 수업의 한 영상에도 이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가르치다 배우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가르치다 딱 발생하면 배우다 딱 발생할까요? 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뭐 제 얘기는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 가르치다 배우다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라는 질문에 아주 많은 학생과 또 뭐 학교 선생님과 교수님들과 혹은 일반인들한테 이 질문을 해보면 전부 다옥개월 하시다가 대부분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보기는 어렵죠 라고 하신 뒤에 토론을 넘어서 그럼 상관이 있는 관계로는 설명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발생하면 배우다도 비슷하게 발생하는, 그래서 이 방향이 X축 Y축 기억하시죠? Y는 X 이거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배우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상관 딱 이만큼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딱 그만큼 배우다가 발생하는, 이렇게 상관계수를 1로 보는 방법이 있고, 가르치다하고 배우다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가르치다가 쭉 발생하는데 배우다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럼 0의 상관이겠죠. 혹은 가르치다는 발생을 하는데 배우다가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는 음의 상관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X축 Y축이라고 하면 Y축이 배우다라고 하면 X축에서 가르치다가 발생을 하는데 배우다가 더 나빠지는 거죠. 음의 상관이겠죠. 이렇게 상관관계로 풀어보려는 분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그리는 분들도 접하게 됩니다. 가르치다가 있고 배우다가 있고 앞에는 이제 X축 Y축에서 그 개수의 크기 그리고 음의 개수인지 양의 개수인지 이런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집합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가르치다가 있고 배우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집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둘의 관계가 좀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겹친 교집합이 점점 없어진다면 둘은 관계가 없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그램으로 그리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피지컬한 우리 전통적인 읽는다는 것의 대상이라고 치고요. 새로운 읽는다는 것의 대상으로 디지털적인 결과물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3차원 공간의 벤 다이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메타버스를 이 영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나중에 만들어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르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배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3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이게 원이 아니고 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제 시선입니다. 이렇게 겹치면 완전 겹쳤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건 인과관계라고 봐도 될 겁니다.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전부 다 배우다가 발생하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짝 겹쳤습니다. 제 시선입니다. 제 시선. 살짝 겹쳤으면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벤 다이그램처럼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르치다가 배우다가 겹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2차 평면에 만들어졌던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읽는다는 것의 대상물을 넘어서 3차원 혹은 그거보다 높은 고차원 읽는다는 것의 대상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는 설명량도 풍부해지고 2D 평면에서는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다룰 수 없는 것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수업의 한 주제 정도는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N차원 공간에서의 읽는다는 것의 대상물, 그렇게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빅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좀 벗어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드려보고 싶고 이게 저의 탐구, 제가 관심을 가진 탐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읽는다는 것의 대상물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식입니다. 전 교육학 전공자입니다. 앞에 시선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종이책에 그려져 있는 2D 평면에 그려져 있는 어떤 결과물은 시선이 하나입니다. 다른 시선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봐도 하나고 시선의 주인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완전히 겹친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시선의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선의 주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3차원 공간 혹은 고차원 공간의 가능성으로 보는 중요한 변화 요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2D 평면에 그려져 있는 이 매체들은 도대체 누구의 시선이었냐라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냐. 사실 종이라는 2D 평면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다이어그램과 모든 그림들은 누구의 시선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이제 고차원으로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의 대상물이 바뀌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찾아놓은 경계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를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하게 되는 저의 활동 중에는 읽는다는 것의 대상으로서의 컨텐츠 혹은 교육장치, 공간 차원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입니다. 3차원 이상을 구현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메타버스를 배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사이에 저런 3차원 이상을 구현하는 메타버스라는 교육장치가 도착해 있다면 아마 새로운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사소하게 가르치다 배우다 아주 이렇게 사소한 저한테 매우 중요합니다만 다른 전공 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각각 개별 전공에서 이 3차원 이상의 공간, N차원 공간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난다면 이거 완전히 읽는다는 행위가 바뀔 것 같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발생하는 효과도 바뀔 것 같고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배치해야 하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들 주변에 배치해야 되는 것은 흔한 얘기로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차원 가상 공간이라고 혹은 N차원 공간이라고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교양 과목이 기획된 이유는 저 앞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이것 때문이죠.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해. 저에게 잘 발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확보해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야.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길러야 해.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것을 기르는 방법, 역량을 기르는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배치해야 되는 것은 앞에 제가 경계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계 건너가는 영역을 프론티어라고 부른다면 프론티어는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미개척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개척지라고 쓰면 이상해져가지고요. 그래서 프론티어라고 그냥 쓴 겁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심이 가지길 바라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역량이 조금이라도 늘게 그 변화를 발생시키고 싶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전공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도구를 소개해드리고 싶고 적응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발생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목표고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변화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의 일부로 빅데이터라는 세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 주변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한 학기만이라도. 그걸 프론티어라고 불러보자는 겁니다. 경상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개척이기 때문에 프론티어라는 단어를 일부러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프론티어는 사람의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라고?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유혹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래? 야, 저거 재밌겠는데? 이런 유혹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야, 나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프론티어입니다. 아무도 개척한 적이 없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그 세계와 그 경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 프론티어를 다루는 방법으로 어디에 어떤 프론티어가 있을까를 찾는 방법으로 질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방법. 남이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가르치다 배우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참고하셔야 하는 상황이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난처해지실 겁니다. 제가 제안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질문에 관심을 보여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봐라, 이거 재밌는 질문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한 학기 정도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질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한 학기 내내, 혹은 이 대학생활 내내, 혹은 졸업한 뒤도 한동안 내내, 혹은 영원히 질문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3권이고요. 생각하는 사물의 등장은 이런 사물이 인공지능과 연결된 뒤에 발생할 현상들, 그렇게 해서 이 인공지능에 연결된 뒤에 얘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생각하는 사물이라고 불렀던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그 계기, 재료, 아이디어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교재는 가운데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던 읽는다는 것의 대상물이 바뀌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 생각이 변하는 어떤 게 발생할까,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르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교재다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인공지능입니다. 그 노란 책은 제가 파란 책, 까만 책, 노란 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란 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역시 이 수업의 일부 내용은 이 노란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누군지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어느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한 학기를 보내는데, 한 학기를 더 풍부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이 한 학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책 3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 학기 이 강의가 어떻게 기획되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은 지난 학기에 녹화한 영상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이거 2022년으로 되어 있네, 2022년에 만든 영상인가 보네 라고 보실 영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영상들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보조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 영상이 있고 보조 영상이 있는 겁니다. 보조 영상은 주 영상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에 보조 영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내용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녹화되었던 영상이 주 컨텐츠가 된다는 것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은 그 LMS의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그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학기 내용 구성에 대한 강의에 대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수업에 대한 경험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